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아직도 공실이 있습니다. 왼쪽에도 공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3층으로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죠. 계속 적자죠. 1년대료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꽤 되죠. 네, 부동산 위주로 여기 임대가 많이 있었는데 부동산도 중간에 접고 나가시는 부동산이 꽤 돼요. 드림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조합원들이 여기는 우리나라의 최고 상권이다 이렇게 상태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그 임대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를 지나다닌다고 여기서 돈을 씁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여기 돈을 써줄 거라고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월 평균 임차료는 다 합치면 2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점포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200만 원 정도 선. 안녕하십니까,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 나왔습니다. 이 헬리오시티는 9,517가구, 약 3만여 명이 살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 브릿지가 이 헬리오시티에 나온 이유는 3만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대규모 단지 내 상가가 자영업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섭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총 617개인데요. 그중에 40%가 지금 공실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 입주를 완료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임차인들 중에는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보증금을 손해보고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평가받은 이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내 최고 상권으로 홍보됐던 이 헬리오시티 상가는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은 걸까요? 또 왜 자영업자들의 무덤이 되는 걸까요? 오늘 브릿지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공실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 전문가인 김영갑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 현장을 좀 둘러보며 상권을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투자할 투자자분들이나 이 상가에 임차해서 영업을 하실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 4번 출구 앞입니다. 이곳은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주 출입구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아파트 단지 메인 상가입니다. 이 메인 상가는 송파대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아직도 공실이 있습니다. 왼쪽에도 공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3층으로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메인 상가 3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다 공실인데요. 제 뒤쪽으로도 상당 부분 많은 상가들이 지금 공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3층에도 약국이랑 병원 몇 개를 제외하고 공실이 지금 상당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헬리오시티 공실 상황에 대해 알아봤고요. 실제 여기서 임대료를 내고 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사실 메인 상권인데 예. 임대료 대략 얼마 정도 내세요? 저쪽 A동 같은 경우는 한 800, 9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수 한 10평 정도 되고요. 10평. 600만 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지금 부동산 가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한 300에서 400 정도. 여기는 이 라인은 400 정도. 싼 게 400 정도. 비용, 이게 재료비도 다 관리비, 부가세, 뭐 인건비, 임대료 내면은 좀 남는 게 있으세요? 계속 적자죠. 1년대료가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특히 이번에 겨울 비수기 시즌하고 휴가가 겹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돈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갖다가 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 대체도 좀 지고 대출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한 얼마나 내셨어요? 보증금은 5천이요. 10평수 6평. 옆에 지금 뭐 임대도 많이 있고 공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같이 그쯤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떠나신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꽤 되죠.
부동산 위주로 여기 임대가 많이 있었는데 부동산도 중간에 접고 나가신 부동산이 꽤 돼요. 마지막으로 좀 바람 같은 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임대료 밀리게 되잖아요. 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제 임대료 밀렸다고 해서 또 이제 주인한테 압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3개월 이상 밀리면 연대 소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요. 뭐 여러모로 좀 어려운 점이 많죠. 그렇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임대료를 깎아준다든가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네, 여기 상가에서 일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임차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역시 그 높은 임대료인데요. 이제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이 헬리오시티 상가 내 임대료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앞에 3번, 4번 출구가 있는데 이 앞에 이 송파대로 전면부에 있는 임대료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603. 이 전면부가요. 그러니까 8평 기준인 거죠. 메인 도로는 얼마나 하나요? 제가 돌아다 보니까 그러니까 B동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층? 여기 자영업자분들, 임차인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수준이 좀 높은 수준인가요? 지금도 주변 상권에 비해서? 이 단지를 벗어나서 지금 단지를 벗어서 이 석촌시장 쪽 이 라인의 맨 앞자리는 한 임대료가 얼마나 하나요? 100에서 200 정도? 100에서 200. 한 10평 정도. 지금도 좀 비싼 수준인가요, 여기가? 조금 더. 이게 여기가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은데 임대료 때문에 입주 초기에 이제 새로 지은 상가도 뭐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9,510세대에 배우들 인구도 이렇게 감안하고 지금 기대가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조합원들이 여기는 우리나라의 최고 상권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그 임대료를 높게 보였습니다. 또 초반에는 전천역 앞에는 우리가 8평 정도 되는 부동산 자리가 이렇게 월세를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으죠. 지금 왜 안 들어오냐면은 비싸게 물는 것도 있고 정말 공실이죠. 비싸니까. 그리고 지금에 있는 거기 부동산이나 상가들도 내는 데 많아요. 근데 안 나가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권리금을 고집하면 못 나가는 거죠. 그냥 참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상권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려고 하면은 보통 한 3, 4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실도 있고 이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직 분양자 찾는 것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 해소되려면 한 3, 4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기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상권 분석 전문가인 김영갑 교수님 모시고 이 헬리오시티 상권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같이 좀 둘러봤는데 예. 이게 헬리오시티 메인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40~50% 정도나 되는데 이 3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 대단지에 이렇게 공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제가 이런 걸 보면 좀 답답한 게 네.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실이 없을 것이다,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와 봤는데 네. 실제로는 장사가 안 되죠. 네. 근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여기에 3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돈으로 여기 있는 상가들이 원하는 매출을 올릴 만큼만 상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너무 상가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가가 많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쓰는 돈은 적은데 상가는 많으니까 나머지가 비어 있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가 입장에서 보면 상가 수요에 비해서 상가 공급이 너무 많은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쓸 돈에 비해서 또 상가가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이 상가들이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임대료 수준이 굉장히 이 주변 상권에 비해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예, 이 송파 대로변에 있는 임대료만 봐도 기존에 1년 전에 입주했을 때는 한 1,000만 원이었는데 8평 기준 지금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예, 예. 그 이제 이 도로를 건너면 한 2, 300 혹은 200, 100에서 200 뭐 이런 정도 떨어지는데 예. 임대료가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새로 짓는 곳은 무조건 비쌀 수밖에 네. 없습니다. 왜냐면 집가, 땅값이 워낙 비싸게 사서 졌으니까 당연히 건물값이 비싸고 건물값이 비싸니까 임차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도 그런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임차료가 높다 낮다라는 건 결국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매출이 많이 나오면 임차료가 높아도 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 즉 소비자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안 써주니까 매출이 안 나오죠. 매출이 안 나오니까 높은 임차료를 내고라도 들어오고 싶지만 못 들어오는 거죠. 8호선 여기 출입구거든요. 그렇죠. 아마 출퇴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왜 이렇게 공실이 또 생길까? 우리가 이제 상가를 볼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인구를, 여기 지금 인구가 3만 명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유동 인구를 측정을 해보면 하루에 한 5만 명 내지 6만 명이 다녀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여기 하루에 8만 명이나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다 써주겠다, 이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여기를 지나다닌다고 여기서 돈을 씁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여기 돈을 써줄 거라고,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그걸 분석해 보면 실제로 여기서 돈을 쓰는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만 가구가 살아요. 네, 만 정확하게는 약 9,500가구가 사는데 가구당 한 달에 얼마를 쓸까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가구당 지출하는 비용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그러면 상가 투자하거나 이런 데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략 얼마 정도 쓰냐? 평균적으로, 물론 여긴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으니까 더 높을 수는 있지만 한 가구당 250만 원 정도 써요. 250만 원을 쓰면 여기 가구가 만 가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한 달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쓸까요? 250억 정도를 써요. 그러면 250억을 그런데 여기서 다 써주면 좋겠죠. 이 상가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250만 원을 한 가구가 우리 동네에서 쓸까요? 아니면 저쪽에 롯데월드 쪽에 나가서 쓸까요? 아니면 직장에 가서 쓸까요? 나누어서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아니면 단지 근처에 있는 상권을 전문 용어로 지구 상권이라 그래요. 동네 상권. 그럼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할 때 동네 상권에서 몇 프로쯤 쓸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상가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계산이 돼요. 우리 아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30%라고 가정을 합시다. 보통 그러니까, 30%인가요? 통계적으로 보통 얼마? 통계적으로는 30%도 안 돼요. 본인이 그쵸, 한 달에 그쵸. 쓰는 돈 중에 우리 동네에서 30% 쓰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네? 잘 안 쓰게 돼요. 식사 주로 어디서 드세요? 직장 직장인데. 근처에서, 그렇죠. 직장 근처. 머리 어디서 하세요? 직장 근처나 번화가로 나가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눠 보면 거의 집 앞에서 쓰는 돈들은 30%가 안 돼요. 그럼 우리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제가 아까 한 가구당 좋아 300이라고 합시다. 그럼 300 중에 30%면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럼 만 가구면 여기서 얼마 쓰는 거예요? 100만. 만 가구니까 계산 복잡하죠? 100억이에요. 쉽게. 그럼 이 동네 이 상권에서 이 상가에서 100억을 써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상가가 몇 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몇 개가 있어야 되나요? 이 점포가 하나당 매출액을 얼마쯤 올려야 이 원하는 임차료를 내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통 상가들이 이런 데서 1층에서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상가 평균은 매출액이 3천만 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상가 하나당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100억을 갖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써주면 하나씩 한 가게가 3천만 원씩 매출을 올리면 몇 개쯤 있으면 상가가 그나마 버틸 수 있을까요? 3천만 원씩 몇 개인가요? 300개. 300개. 네. 근데 여기가 상가가 몇 개 있어요? 여기가 지금 617개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거의 700개가 있어요. 네, 700개. 그러면 아까 계산 딱 나오죠? 네, 네. 공실 몇 프로? 50%. 네, 맞잖아요. 딱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상가를 짓는 사람도 그 수요를 정확히 측정하고 상가를 졌어야죠. 근데 과도하게 진 거예요. 2배나 과도하게 졌죠. 네. 두 번째, 짓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질 수 있어요. 네. 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만 명이야, 뭐 좋은 상권이야 네. 막 해서 사실은 300개밖에는 안 줘야 되는데 700개를 지었으니까 2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왜? 그래야 이 아파트를 또 지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단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산 사람은 그걸 정확히 판단하고 들어와야죠. 그게 부족했던 분들이 그렇죠. 이 상가를 내가 분양받았을 때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해 봤다면 이건 분양받으면 안 되죠. 아니면 받더라도 가격이 지금의 절반 가격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정확히 계산해 보면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지금 수준의 임대료보다는 훨씬 아래로 내려가겠네. 매매 가격도 그렇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매출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쓰는 돈이 예를 들면 여기서 100억을 쓴다 그러면 이 100억으로 600개의 점포가 나눠 가지면은 하나당 얼마입니까? 2천만 원도 못 해요, 매출을. 그러면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서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임차료가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산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물론 층별로 위치별로 다 다르죠. 네. 매출액이 다를 테니까. 근데 그냥 평균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의 매출로 적당한 임대료 수준이 얼마냐? 그럼 보통은 업종별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차료는 매출액의 10%여야지 적당하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월 평균 임차료는 다 합치면 2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점포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200만 원 정도 선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근 부동산에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그 정도 선까지는 내려가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그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니까. 네, 교수님이 조금 전에 이 헬리오시티 이 메인 상권이 이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상인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뭘 제일 바라고 있냐면 지하철 8호선 그 입구 지하가 이쪽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좀 출입구가 뚫리면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거다 예. 이렇게 하나를 좀 기대하고 있고 예. 또 하나가 이 A동 이쪽에 보이시는 이 저 상가 밑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예. 저기가 들어오면 예. 그래도 많은 유동 인구를 그러니까 많은 인구들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예. 좀 같이 둘러보셨잖아요. 예. 실제로 좀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이제 드세요? 당연히 그러면 약간의 유동 인구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동 인구가 있다고 소비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시설적인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지하철하고 연결을 한다거나 뭐 마트가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도움은 약간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유동 인구가 와서 지나가더라도 여기서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시설을 더 많이 해놓는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제가 이 안에 지금 보니까 마트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왜냐하면 가장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게 마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마트가 규모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너무 상가들을 작게 쪼개놓은 거예요. 왜 작게 쪼갰겠습니까?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쪼갠 거예요. 근데 점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점포가 들어올 확률은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소비자를 매료시킬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좁은 공간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터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쪼개놓은 이유는 분양가가 높으니까 분양을 못 받으니까 분양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서 쪼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트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또 좋은 업체가 들어오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예. 땐 대형 마트는 못 들어와요. 예, 예. 왜냐하면 대형 마트가 들어오려면 최소한 1,000평, 2,000평 정도 돼야 되는데 저 정도면 뭐 정도는 동네 슈퍼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SSM 정도 들어와선 왜? 이 옆에가 지금 이미 그런 유통업체들이 많잖아요. 여기 수산시장도 가락시장도 가락시장이 있죠. 있죠. 그럼요. 그럼 저쪽으로 내려가면 또 마트 이미 있잖아요. 그럼 경쟁이 되려면 거기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상품 구색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조그만 데는 안 되죠. 그럼 여기를 다 터서 그런 마트를 만들 수 있냐?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이게 건물주가 지금 다 다른 거거든요. 네. 이게 또 무서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건물주가 다 다르다는 건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건물주가 다 달라서 보통 상가를 들어갈 때 업종 분류가 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끼리 경쟁을 좀 덜 붙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려서 좀 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직 잘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상가 수가 거의 700개에 육박하면 700명이 모여서 합의가 될까요? 안 되죠. 쉽지 않고. 예,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투자하거나 임차인들은 그걸 항상 고려해봐야 그럼요. 돼요. 항상 고려해야 그리고 돼요. 상가 관리 규약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여기에 분양을 할 때 그 분양사 또는 시행사가 그런 관리 규약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분양하는 점포마다 업종 제한을 하는 걸 다 미리 전제해서 계약을 하고 네. 나중에 그걸 인수받는 뭐 상가 번영회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분양이 잘 안 되겠죠. 네. 분양받는 사람 보고 이 건물 네 맘대로 못해. 못해. 이러면 분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나 분양사는 그런 걸 안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